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먹고도 잘 사는 법의 저자 한의학 박사 이준우입니다. 오늘은 체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체한다는 것을 인간이나 생활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지만 양방에서는 없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한의에서도 기체와 식상에서 많이 다룹니다. 이것은 편의상 급성체증과 만성체증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급성체증에 대해서 계략적인 정의와 치료법과 조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들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 밑이 그득하거나 계속 트림이 나거나 아니면 그 트림에 신트림이나 음식 냄새가 많이 나면 체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하면 토하기도 하고 설사를 하기도 하며 이 토사가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흔히 체력이 있거나 젊은 사람에 보통 해당이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이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소식하면 편하고 조금 더 먹으면 배가 부르거나 불편하거나 그리고 특별히 안 땡기는 음식이 생기거나 뭐 그런 정도로 느끼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분들은 별로 드시지를 않는데도 배는 나오고 또 잘 붓고 심하면 얼굴도 노릇땡땡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혈압의 변동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몸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많은 것 정도 나타나서 그냥 나는 위가 좀 잘 약한 편이라 잘 체한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사이다나 보통 콜라를 많이 찾죠. 콜라를 마시면 트림하면서 시원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경우를 한의에서는 비기가 약하다든지 감비불화라든지 아니면 식적이라든지 위기가 허하다든지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음식이 목구멍에서 막히는 것을 그것을 체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인후부에 직접 걸린 그 응급한 상황 외에는 그 실체가 없는 경우가 그 실체가 없습니다. 이 떡이나 음식이 인후부에 걸렸을 때는 시간이 아주 급합니다. 거의 4분 내에 해결을 해야 큰 후유증이 없습니다. 눈앞에서 앞에 있는 분이 갑자기 탁 걸리더니 숨 넘어가면서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심하면 꺼버집니다. 그러면서 눈이 돌아가면서 숨을 못 쉬고 있으면은 이 4분 엄청나게 무광장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만 현명하게 살펴보면은 4분도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일단 처음에 해야 될 게 입을 벌려서 그 안에 음식이 있는가를 보고 저 목구멍 안에 손이 안 자라는 데에 있다고 하면은 그때 쓰는 방법이 하임리법을 쓰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쉽지가 않으니 주변에 할 수 있는 분 혹시 섭외할 수 있으면은 섭외를 하는 것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빨리 조처를 해야 됩니다. 119에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일단은 무조건 불러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왕좌왕하다 보면 4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은 눈앞에서 음식 먹다 그랬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체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령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된 흥분된 비전문가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체한다는 것은 위장관의 율동이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장애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음식의 온도가 너무 차거나 과식을 하거나 과식 후에 찬 음료수를 먹거나 아니면은 먹을 때 마음 편히 먹지를 못하거나 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에서는 이 장의 율동을 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한문으로는 위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장 전반의 율동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하면 음식을 끓일 경우가 많으며 트림을 하거나 구역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방에는 이때 쓰는 약들이 많이 있지만
약국에서 구하기 쉬운 가스 활명수도 좋을 것입니다.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치료가 필요한 것이니 한의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체했을 때 하는 조처에 등을 이렇게 두드리든지 배를 이렇게 문지르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바늘로 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 다 이유가 있는 조처이라 한의원에서도 상황에 따라 써먹는 치료법입니다. 병이 위에 있을 때는 토하게 하고 아래에 있을 때는 대변이나 소변으로 빼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의 대법인데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집에서는 등을 두드릴 때 토하게 할 때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배를 이렇게 문지르는 것은 복부가 평만하고 그득할 때 쓰는 경우가 많으며, 그리고 손이 좀 부은 느낌이 이렇게 들거나, 그리고 맥은 이 자리에서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봤을 때 맥이 엄청나게 막 팡팡팡팡팡 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십정열을 사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이럴 때는 손이 그득한 듯이 혈압이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십정열을 사혈을 하는 것은 보통 집에서 손가락을 딴다고 하는 그것의 프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체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정신까지 혼미할 때, 이거 안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정신까지 혼미하고 이럴 때는 십정열보다는 십선열이라고 요 손끝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되게 아픕니다. 이 십선열에 사혈을 좀 제법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한 번은 이게 중한 것을 살려준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간혹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도 병원으로 이제 구급으로 데려가잖아요. 그 데려갈 때 가는 길에 피를 여기 좀 사혈을 시켜놓고 가면은 병세를 좀 늦춰 줍니다. 사혈을 하는 것은 집에 보통 사혈침이 없으니 급한 대로 바늘 등을 하게 되는데, 응급일 경우에는 그냥 무엇이든지로 사혈을 하고 나중에 뒷감당하는 것이 좋지만, 다만 이 녹슨 것이나 너무 지저분한 것으로 하는 것은 뒷감당에 파상풍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사혈침 정도는 구급약 상자에 넣어두는 것이 아마 좋을 것입니다. 체했다고 하면 한약으로는 식상의 소도제로서는 유명한 약으로 평이산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는 이름 그대로 위를 안정을 시키는 약으로 체했을 때 쓰는 대표적인 소화제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설사를 할 때도 쓰면서 변이 나오지 않을 때도 쓰고 가슴이 콱 막혔을 때도 쓰고 심지어는 간이 나쁠 때도 쓰는 약입니다. 보기에는 무조건 쓰면 좋을 것 같은 약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갑작스러운 병, 그러니까 오래된 병이 아닌 거고, 그리고 입맛이 없거나 입에서 음식 냄새가 나거나 트림을 하거나 아니면 복부가 팽팽하면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쓰는 약인데, 요 증상 3개 정도를 갖추고 있을 때는 설사를 하든 구토를 하든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일단은 무조건 쓰는 약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런 환자가 의외로 월경통이 있거나 보통 GOT, GPT, 그러니까 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병원에서 간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때도, 그럴 때도 같이 다 안정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간 수치라고 하는 GOT, GPT에도 할 말이 많은데 조만간에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흔히 가볍게 체했다고 하지만 의외로 체한 것이 만성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식하거나 체한 것을 식상이라고 하는데, 식상이 되었을 때의 증상은 참으로 다양해서 소화기계통의 증상만이 아니고 두통, 현운, 어지럼증요, 그리고 구역질,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처럼 뇌증을 갖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40대 남자 한 분이 병원에 갔더니 중풍이 있는 것 같으니까 MRI를 찍어보라고 큰 병원 가서
그래서 가던 중에 혹시 하고 한의원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응급조처로 제가 십선열에 사혈을 시켜주고 봤더니 그대로 속이 편해지고 트림을 꺽 하더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병원에 이제 CT 찍으러 안 가고 병원으로 다시 갔더니 의사가 체했다고요 하면서 놀라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체하지 않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천천히 드시고 마음 편히 드시고 그리고 음식을 너무 차지 않게 따뜻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셔서 건강한 이 천천히 드시는 것은 굉장히 평생에 중요한 것이니까 늘 좀 지켜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만성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